좀 약간 좀 생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8월 13일 수요일부터 8월 15일 금요일까지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개최가 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2,2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일간 있었던 그 행사를 잠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요. 8월 13일에는 개회 예배를 시작을 해서 이 특강은 피어테라 김규환 의장님, 그다음에 다음 세대 교육연합 백현주 대표님이 특강을 해주셨고, 간증은 고윤석 박사님이랑 남보라 배우님이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고윤석 박사님의 그 간증이 많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8월 14일 목요일에는 세망 변호사, 그 다음에 더스토리의 이일재 대표 간사가 특강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바로 이 세망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특강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단체 톡방에 그 1일차, 2일차, 3일차의 그 모든 그 일정이 그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 못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참석한 것과 똑같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증은 그 광주 순일중학교 김성민 교장님이랑 그 양현자 탁구 그 선수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양영자 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성에서 물론 다른 어떤 합창단 분들도 많이 수고해 주셨지만, 특히 그 콜린 콰이어의 그 공연이 정말 좋았거든요. 느끼는 점도 많았었고, 특히 그 가시나무 새와 관련된 공연할 적에는 저도 이제 내가 가시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컬링 콰이어 가시나무새 한번 검색해서 그 공연하는 것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의 마지막 날은 이제 그 홍영표 소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삼척 제주의 박신진 목사님께서 폐회 예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51차 한국대회 주제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항상 궁금했는데, 이틀째 그 두 번째 날 세만 변호사님이 특강해 주시면서 우리 CBMC의 인형을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부분을 발췌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CBMC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인 거고, 여기 보시면 너희는 가서, 다시 말해서 사람, 즉 제자에게 이 지상 명령이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의 명령인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여, 우리가 그 항상 CBMC는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행자가 아니라 대사라는 그것이 결국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날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날은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날은 다스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날에 땅을 정복하라와 세 번째 다스리라. 그래서 정복하여 다스리라라는 주제로 큰 주제 하에서 한국대회가 치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CBMC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제자들한테 그 비전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만 변호사는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대회 이번에 주제가 미션과 비전이거든요. 특히 이제 비전 쪽에 중점이 두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자, 비전이란 여기에 영어가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세만 변호사께서 이제 그 풀이해 주신 건데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열정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하고 분별되는 반응을 말하자. 이렇게 비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근데 어떻게 섬기냐면 열정과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래서 컬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고 분별되는 반응.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다세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세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만 변호사가 중점을 줬던 것은 이 다세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라이프 on 라이프. 다시 말해서 세우는 사역, 관계적 사역. 다시 말하면 CBMC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적 사역이라는 말을 이제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서 라이프 온 라이프, 즉 이렇게 그걸 전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갔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만 변호사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학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관련된 요 얘기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까지 해서 결국은 세우고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건 성경 전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BMC에 있어서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CBMC의 회원입니까? 아니면 CBMC의 사역자입니까? 거기서 결론은 저희는 단순히 CBMC 회원이 아니죠. 그냥 회원으로서 뭐 참가해서 뭐 그냥 참가는 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하는 저희는 CBMC의 사역자이고 그렇다면 이 CBMC의 사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 즉 성경적 리더십을 통한 개인의 변화가 첫 번째고 이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일터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적 일터 변화.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우리 노년지회 또 다른 형제 지회와 또 가정 이 공동체와의 관계의 변화 이것이 결국은 다스리라라는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부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션이라고 하면 다 미션은 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전문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여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다. 이게 미션인 반면 비전은 결국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이 부분이 비전인데 아까 비전을 설명했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네, 결국 비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좀 확실히 아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사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사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사역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콜링을 받은 자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전을 가진 자. 비전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변화를 체험한 자. 변화 말씀드렸죠. 이 변화를 체험을 한 자. 그래서 개인의 변화, 일터의 변화, 관계의 변화를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진정 사역자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콜링을 받은 자, 비전을 가진 자, 변화를 체험한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유를 누리는 자인데요. 요번에 그 CBMC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의 어떤 스케줄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그 업무가 본인의 어떤 그런 생업이라든지 업무 자체 때문에 미처 정성까지 갈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만 변호사는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적어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유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금전적인 여유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음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유가 없이는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유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쉬운 도표고 저 이거 보고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일단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능력이 많아야 되고 하는 일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유가 늘어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려면 그만한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여유를 갖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능력을 아주 높이거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은요 뭐 남들 하나 일할 때 10개 일하거든요. 그러면 여유 당연히 찾을 수 있죠.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하고 있는 일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능력을 키우는 거는 거의 뭐 없고 그냥 능력은 그대로인데 항상 일에 쪼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 뭐 교회 헌금 활동도 없고 뭐 여기 나고 CBMC 여기 회합에 나올 시간도 없고 한국대에 2박 3일 어떻게 시간을 2박 3일을 빼야 되잖아요. 참석하려면 그 뺄 여유가 없는 거죠. 일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일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줄이든가 능력을 키우든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CBMC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와즈, 여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유가 없는 세상에서 여유를 찾자.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CBMC 요번에 그 한국대에 3일 동안 가셨던 분들 중에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은 없거든요. 다 없는 시간 다 짜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참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갖고 참석을 하셨을까? 바로 이 세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출생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것만을 보면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저 멀리 있는 영혼이라는 그런 영혼적 견해를 가지면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멀리 있는 해를 보고 있으면요, 저희가 아무리 뭐 200km, 300km를 움직여도 해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많이 움직여봤자 해 입장에서 보면 그 각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유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단지 현상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적인 견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여유를 갖자. 그리고 이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번 51회 그 CBMC 한국대회의 그 주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CBMC를 비즈니스 세계로 보내시는 부르심이다 라고 그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라는 얘기죠.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그 다음에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BMC와 당신의 관계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적고요. 이 세만 변호사께서 이제 그 통계를 쭉 내봤는데 이 마켓플레이스에 사역을 시도했던 사례는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 실패를 했대요. 다 실패를 했는데 오로지 CBMC만이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집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매주 모인다. 매주 정식으로 모인다. 이거 하나. 두 번째가 모여서 기도를 한다. 다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인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 이 두 가지가 CBMC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만 변호사님의 이 발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린 거고요.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스케치 말씀드리면 지옥교회 신방에서 정선 화암교회 김수환 목사님을 뵙고 같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마지막 날 이제 화암교회까지 방문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럴 여유는 없어서 그냥 점심 때 둘째 날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선 대표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태경 대표님께서 출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쫙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자 봉지로 해가지고 또 자리를 맡으니까 상당히 좀 좋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저희 노년주에 같이 이제 식사하는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같이 산책을 했는데 제가 요번 한국대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너무 개인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아침에 7시에 밥 먹고 8시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10시까지 풀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예전에 제가 솔직히 오산리 기도원에서 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렇게 나눔도 하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했던 그런
그 나눔이 좀 없었다라는 게 좀 상당히 좀 약간 좀 그 섭섭했고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좀 그 일정을 좀 이렇게 저녁 시간을 조금 자율정을 줘서 우리 그 지회나 이렇게 같이 나눈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그 소감 발표는 마치고요. 여기 그 순서에 나왔다시피 우리 그 박종희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호신 총무님이 발표를 역시 교수님답게 화려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발표를 너무 잘하시네요. 내년도에도 기대가 되고 CUMC 정체성을 잘 정리가 된다면 CUMC 내에서도 아주 훌륭한 강사가 더 탄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박 3일을 함께 했으면 좋았는데 저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아쉬움은 컸고 그리고 이제 방배제에 어제 참석을 했는데요. 방배제는 3부씩 돌아가면서 빠지지 않고 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 그렇게 3부씩 할 줄 알고 3분 멘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기 싫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요예배 때는 이건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3개의 지역을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사역지는 대구였는데 이렇게 매주 서울로 올라와서 섬기는 것 보고 참 귀한 분이시다. 그리고 CUMC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그 지혜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제에 맞게 우리가 익히 이석준 장로님으로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창세기 1장 26, 27, 28장 생각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아예 그냥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이죠. 이번에 말씀을 짧게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의미를 영향력을 확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곁들여 주셨는데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 중 좋은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를 맺으며 어쩐 일이고 킹더 컴퍼니 경영 현장에 썩은 냄새 나는 그 들포도 맺음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포도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특징이 있는데 짐 콜린스를 예화로 들어줬어요. 그 위대한 팀이잖아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캐치플레이즈를 내건 대로 그 기업은 아주 훌륭한 세상에 다시 한번 크리스찬 기업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기억하실 거예요. 착한 기업에서 성화된 기업으로. 착하고 선한 기업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화된 기업으로까지 성장해야만이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고요.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것은 곧 직원으로부터 사랑받고 고객과 사회 또한 투자자 마지막으로 파트너로부터 골고루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업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는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들포도나 돌방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에서 나는 극상품 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현주의 대표님들과 일터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시간이었고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착한 기업에서 성화된 기업으로,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빛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대표님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는지 모르고 그냥 3번 스피치만 그냥 간단히 하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돼요. 그거 작년에는 제가 별로 처음이라서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가는 거를 제가 다리를 잠깐 다쳤는데도 이번에 갈까 말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흡족한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도 꼭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안 하고 갔었는데 가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작년에는 제가 하나도 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은혜 받는 데에만 제가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홍성 회장님이랑 김지영 총무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였구나 해서 두 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수고했어.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작년에는 뭐 껄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저희가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생각이 여러 번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 행사는 굉장히 매끄럽고 생각보다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저는 그 탁구 하시면서 선교하신다는 양형자 그 말씀이 뭔가 우리를 그냥 직접적으로 뭔가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 속에 그들과 같이 숨쉴 수 있게 선교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행사 외에 저희가 저녁에 잠깐 저녁 먹고 우리 대표님들이랑 정원을 이렇게 걸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간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잠깐 앉아있다가 대표님들하고는 다른 곳에서는 뵙지 않았었는데 탁 트인 공간에서 여러 대표님들과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설문지가 그 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다른 대표님이랑 제가 그 얘기 잠깐 나눈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제 제가 초대하고 싶은 분이 부담 하나도 안 느끼시고 2박 3일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요번에 초대를 할 때 그러면 제가 등록을 대충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다 비용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 1초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우리가 노년지에서 가면 한 명 정도는 깍두기로 중앙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제가 선문지에다 열심히 적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 30명 가게 되면 깍두기 3명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갔다 오시고 시간 내주신 대표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작년보다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많이 바뀌었죠. 제가 뭐 한 30년, 1994년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김현택 회장님보다는 조금 작게 갔지만 한국대를 보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카톡에다가 제가 이미지 파일을 2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국대 행사를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거. 지금 이게 153이 하는 방식입니다. 153이 수요일 날 이거를 하더라고요. 내일도 저도 갔다 오면 각 지혜들이 이렇게 보는데 153이 이 일을 잘 해요. 우리 저기 그 박호신 대표가 너무 잘해줬는데 전체적인 시각은 다 못 보니까 한 장으로 그걸 보시고 이 한국대회를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CBMC가 한국대회를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아까 뭐 굿투 그레이트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한국대에 이 행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대회를 계획하신 분이 계획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분이 1일차 생육하고 번성하라, 2일차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지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브로셔에 항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사를 그 관점에서 보시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한국대의 방향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지혜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제가 양화진제를 가는데 양화진제에다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북부연합회가 이번에 이걸 잘했는데 이번 주에 뭐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기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장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한국대회는 너무 CBMC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CBMC에서 한국대회를 리뷰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153에서 우리가 각 지혜마다 해왔던 거는 한국대회 갔다 오고 나면 리뷰를 하는 거예요. 가신 분이나 안 가신 분이나. 그러니까 안 가셨어도 이 유튜브가 아까 다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대회 기획 방향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그 한 장짜리 1일차 행사 리뷰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꼭 한번 보셔라.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 저는 매년마다 그렇게 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오늘 그래서 그 리뷰는 거기를 제가 한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 스토리는 가기 전에 153에 가서 153에 우리가 특강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를 했냐면 우리 정세용 우리 잠원지회 예비회장하고 이태규 총무하고 가서 우리가 이 잠원지회 지회 창립을 그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바로 생육하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국대에 요게 요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우리가 했던 게 그 지혜 창립, 전도와 지혜 창립의 요 항목이구나.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국대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 일들을 해서 봉투 3개 만들어서 하나는 노년지회, 하나는 153지회, 한 장은 서울 남부연합회 이렇게 제출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대에 갔다 와서 월요일 날 저희들 잠원지에 모여서 한국대에도 약간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혜 창립 계획을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대한 실천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CBMC에서 C3 포럼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계속해서 김현택 회장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C3 포럼을 나누다 보니까 한국대에 가니까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노년지회가 오늘 우리가 자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가서 자리 지키느라고 바깥에 돌아다니지는 못했어요. 예년에는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지난번에 울산대에 가서는 많은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이번에는 로봇이 주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 끝나고 우남정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갔는데도 문을 다 닫았어요. 10시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규제가 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년지회가 1년 동안 한국대회를 준비해서 차기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조태영 회장님 여기 계시지만 153지회를 못 가봤어요. 우리 자리를 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김현태 회장님 중앙에 또 바쁘시고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는 C3 포럼을 또 섬기고 또 다음 주에도 양화진제로 제가 가서 이번에 양화진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153처럼 C3 포럼을 주간 월간 포럼을 세팅을 해놓겠다.
그렇게 하려면 시작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제가 또 갑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할 때 이 일들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이고 그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